65기 학생들 강유쌤입니다. 원래 모여서 수업을 좀 하려고 하다가 시간적 여건도 그렇고 공간적도 그렇고 여러분들 또 각자의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영상으로 좀 찍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진짜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가장 또 효율적으로 지금 공부하면은 또 성적이 나오는 게 한국사 영역입니다. 하나 먼저 얘기해 드리면은 한국사가 지난번 여러분의 첫 교육과정입니다. 1호 개정 교육과정인데 늘 얘기하지만은 근현대사 위주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몇 문제가 나올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궁금했는데 육모랑 구모 봐서 딱 몇 문제 나올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전근대사가 6문제,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14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근대사보다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부분,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은 더 전근대사보다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풀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다음 두 번째로 좀 걱정스러운 게 9월 모의 평가가 생각보다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따 기출문제도 여러분들 말씀드릴 텐데 안 나오던 부분, 그러니까 근현대사 비중이 늘어났다 그럼 내용 지식 부분에서 생각보다 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현대사 부분에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구모에서 제가 체크해보니까 한 4문제 정도가 전에선 안 나왔던 겁니다. 이 공구 개정 때는. 근데 거기들이 경제사 부분 특히 나오니까 그래도 기출이 됐으니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게 자, 요거 제가 선지 분석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기출문제, 전근대사 기출문제 플러스 자료집이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두 개의 자료가 나갈 거고요.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편의상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인쇄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근데 육모 구모는 그래도 인쇄하는 게 좋긴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육모 구모까지도 이렇게 4개 갖다 제가 조금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은 좀 그래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쭉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뭐부터 볼 거냐면은 1단원입니다. 자, 1단원은 그러니까 1단원 이제 쉽게 말하면 전근대사야. 잘 나오나? 자, 1단원이고 여기에서는 6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선은 고대에서 2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고대는 구석기 때부터 통일신라까지 고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고, 다음에 고려시대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 다음에 조선시대에서 2문제가 출제돼. 이렇게 해서 6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교육과정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게 고려사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고려사가 전에도 이렇게 거의 조선만큼 나오니까 예전에는 이 그전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서 10문제가 나왔는데 3문제, 3문제, 4문제였어. 근데 지금 2문제, 2문제, 2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조선의 비중이 좀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전에 4문제 나왔던 게 2문제인데, 근데 조선이 오히려 지금 가장 맞추기가 쉬운 게 지금 조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넓은데 기출된 거는 조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대랑 고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거는 어느 왕이 무엇을 했다는 거는 고려시대 때 광종, 공민왕 이쯤. 근데 뭐 태조 왕건 뭐 최승로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성종까지. 근데 어느 나라가 어떤 거를 했는지, 뭐 어떤 나라가 무엇을 했는지 그거를 아는 게 가장 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1단원이 가장 범위가 넓고 여러분들 정답률 보면 생각보다 떨어지는 데가 바로 이 1단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선은 선지 분석으로 봅시다. 자, 선지 분석인데 여기 보시면은 펜을 더 가져갈게요. 자, 6문제야. 6문제인데 일단은 9월 달에는 여기서 나왔어요. 평가원에서. 근데 3월, 7월, 9월, 그러니까 구석기, 신성기, 청동기 요 1번 문제에 육모에서는
육모에서는 백제가 답이었는데 백제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구모에서는 다시 여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아니면 여기 아니면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아마 한 문제가 나올 거야. 1번 문제.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1번 문제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1번 문제는 쉽게 내야 돼. 이거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 어떠한 그 내용들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구석기가 나올 수도 있고 신석기가 나올 수 있고 청동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아직까지 나왔던 선지들입니다. 3월달엔 이게 선지였고 답이었다는 거야. 구목도기가 처음 들었을 때야. 7월달에는 갈돌, 갈판 등 키워드 간섭기. 늘 얘기하지만 평가원 선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갈돌, 갈판 이게 간섭기 아니야? 그런 고민 할 필요 없어. 자, 그 다음 9월달에는 이 청동기에 관한 문제, 고인돌 축조, 비파형 동검, 국가가 성립됐다. 그러니까 요 선에서 대체로 1번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육모 때 한번 백제가 나와갖고 이게 이제 안 나오나 했지만 그래도 가장 잘 나오는 게 요 내용이 되겠고, 자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은 무조건 지금 나오는 게 또 여기죠.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인데 자 3월, 4월, 7월, 9월, 10월까지 통일신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를 무지 잘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선에서 지금 몇 문제가 나와? 두 문제가 나오니까 1페이지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기출될 수 있는 거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나올 확률 80%.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에서 나올 확률 한 50%.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무지 잘 나온다는 거야. 무지 잘 나온 거. 자, 그리고 발해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발해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능 때 안 나온다 할 수는 없지만은 발해가 그래도 그러니까 나와도 좀 쉬운 거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선지를 보면서 1단원은 선지 보고 할 거야. 2단원은 먼저 내용 조금 공부한 다음에 다시 선지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는 다 그냥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잘 보시고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맞춰 주셔야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보시면 되고, 자 고구려부터 볼게요. 일단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요쪽은 어느 나라가 무엇을 했냐는 거야. 첫 번째, 진대법을 실시했다. 자, 내용 어느 왕이 했는지 몰라도 돼. 이세기 고국 천황 때 하는데 몰라도 돼. 진대법이 어디 거다? 고구려 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좋아합니다. 평가원에서 진대법을 실시했다. 잘 기억하시고 올해도 나왔습니다. 선지로 진대법 고구려. 이세기에 뭐 일파소의 권위로 뭐 했다 다 필요 없어. 진대법이 고구려 거다. 자, 백제의 공격으로 두 번째 왕이 전사했다는 선지가 올해는 아니지만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백제의 공격으로 왕이 전사를 했습니다. 바로 누가 전사해? 고국 워낙에 죽는데 이거는 근초고왕과 연계됐는데 조금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어려울 수 있는 거야. 이 별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별표는 너무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태약. 자, 태약은 알아야 돼. 다 정리해 드릴게. 자, 늘 얘기하지만 이 나라가 뭐가 있는지 보셔야 돼. 자, 태약은 고구려의 대약기간. 자, 태약은 고구려야. 자, 백제는 학교는 없어. 학교는 없는데 교사 선생이 있었다는 기록인데 몰라도 돼. 오경 박사라는 거 있어. 그 다음에 신라는 국학. 자, 알으셔야 됩니다. 신라 국학. 자, 그 다음에 발해는데 여기까지는 아마 안 나올 건데 그래도 쓸게요. 주자감이라고 해서 이거는 발해. 자, 그 다음에 국자감 은 고려. 자, 그 다음에 성균관. 여기 고려 말에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냥 조선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교육기관이 있는지는 알으셔야 됩니다. 태약, 국학, 주자감, 국자감, 성균관. 가장 기출 잘 된 건 국학이죠. 근데 자, 보시고, 자, 태약은 이런 의미. 자, 그 다음에 강개토 왕이 신라를 도와 외병을 격퇴했다. 요 얘기는 신라와 연계돼서 보셔도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때는 언제야? 400년일 거야. 400년에 바로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에 공격이 들어오게 되냐면은
경주 땅에 공격이 들어오게 되지. 이때 광개토대왕이 기병을 보내서 도와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신라의 왕은 내무랑인데 이게 어느 시점쯤 있구나. 광개토대왕의 즉위 연도는 391년부터 413년인데 여튼 격퇴했다 보시면 되고, 광개토대왕 능비 당연히 뭐 요거 연결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장수왕인데, 자, 백제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장수왕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왕 때 그 475년이죠. 그래서 이것도 예전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것까지도 얘기가 되게 되는 건데, 475년에 백제가 이제는, 그러니까 평양으로 수동긴 건 427년이고 이게 먼저야. 그 다음에 백제가 한성을 함락하고 한국령을 차지한 거는 47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계로왕이 죽게 되고 문주왕 때 이 공주 지역, 웅진 지역으로 천도하게 되는 게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양 수능견 장수왕의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육모에서 이게 여러분들 정답률 2번 문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가장 정답률이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게 이 고구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증거가 되는 비석이 충주 고구려비.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중원 고구려비였어, 학교에서. 근데 요즘에 충주 고구려비가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이 충주 지역에 대한 지역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 기출문제 다시 볼 테지만은 중원경, 그러니까 이게 충주가 중원경이었고요. 오소경 중에 하나인 구조 오소경 신라의 행정구역이죠. 그 다음에 그 몽골 원나라 침입기 때 충주 다인철소라고 하는, 여기가 향소 부곡 중에 다인철소라고 하는 충주에 이런 특수행정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초창기 때 당시 조선이 재승방역 체제라고 해서 충주에 다 모여서 외적과 싸우려고 했고, 그때 중앙에서 파견된 장군이 신립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충주 고구려 그 지역 충주라고 하는 지역사 문제가 나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수능이나 모의고사 수능에 한 문제 가끔 나올 수도 있어. 지역사 문제. 예전에 강화도도 한번 찍어서 나온 적이 있고 평가원에서. 올해는 육모에서 충주 지역을 해서 전근대부터 근현대까지 쫙 흐른 내용인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좀 답을 적지 못했습니다. 자, 하여튼 고구려 이 정도. 그래도 가장 선지 늘 나오는 게 진대법 같은 거 보시면 되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그다음에 태약은 이 나라가 어떤 거 했는지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백제로 갑시다. 육모에서 나왔는데, 육모에서 바로 금동대항로 나와갖고 이 나라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선지 하나씩 볼게요. 마한 지역을 병합하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다. 아까 고구려의 고국 원왕 죽었을 때, 이게 바로 근초공항에 대한 팩트인데, 지금 근초공항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수능까지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나오면 좀 어려워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웅진 지역으로 천도했다. 그쵸? 아까 또 고구려가 한성을 공격하고 당시 백제는 웅진 지역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령왕릉을 축조했다. 무령왕릉을 축조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 무령왕에 대한 거, 그래 벽돌문화 우리 공주에 있고, 22담 내에 왕족을 파견하였다는 거 있는데, 자, 이것도 백제와 관련 있는 건데 그래도 조금은 또 백제만 있는 거니까 한번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은데 답으로 나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삼모와 육모 때 답이었습니다. 상황 때 웅진으로 사비를 옮겼다.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 같은 경우는 금동대항로나 그 다음에 이걸 두면서 이 나라에 대한 설명 웅진으로 사비로 천도하겠죠. 상황 때 천도를 하게 됩니다. 538년에 사비로 천도하게 된다는 내용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칠지도라는 요걸 일본에 전해주게 되죠. 근초공왕이 아들이었던 군구수왕이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부여 능산리 출도와 금동대항로가, 자, 그 능산리 그 공주에는 송산리가 무덤군이 있다면은 부여는 능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금동대항로가 그 앞에서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금동대항로가 백제 걸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2급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6월달 기출이 되겠고, 자, 가야는 뭐 금강가야 중심을 연명은 주의열었다 하나 보시면 되겠고, 자, 신라입니다. 신라는 자, 마립간을 사용했다. 뭐 그 다음에 신라에 침입한 왜군과 싸우는 고구려 군사, 뭐 이거 저기 광개토대왕 때 이야기, 우상국 복수겠다 지증왕. 이거는 뭐 거의 이 지증왕에 대한 얘기는 평가원에서 아마는 안 내지만은 그래도 기출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증왕에 대한 얘기 되겠고, 그 다음에 우상국 복속 나왔고요. 자, 그리고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하게 되죠. 그래서 668년인데 그래도 요거 정도는 그래도
예전에 시험문 여기서 고대사가 세 문제 나올 때는 꼭 잘 나왔는데 아직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야. 나당 전쟁기 때 당나라를 이겼던 이건데, 자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해. 그 다음에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돼. 그 다음에 자 매소성 귀발프던트라고 해서 이게 676에 있는데, 그래서 676년에 신라가 통일을 한다라는 내용. 어쨌든 매소성 귀발프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는 알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또 신라에서 특이한 거 골품제 아주 또 잘 나옵니다. 고구려 진대법 신라 골품제, 이게 신라 건지. 화랑도도 신라 거. 골품제보다는 떨어지지만은 알으셔야 되고, 하백회의도 신라 거. 자, 고구려는 무슨 회의야?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회의. 신라는 하백회의. 그래도 그 나라가 뭘 갖고 있는지는 알으셔야 돼. 황룡사 구축목탑. 자, 이것도 그냥 나중에 원나라 간섭기 때 타갖고 같이 연결되는데, 하여튼 황룡사 구축목탑이 건립됐다는 것도 일단은 신라 때 이 황룡사절이 만들어졌다는 거, 신라 거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염려되는 거, 여기서 얘기 안 했죠. 이제 통일신라하고 가기 전에 뭣도 하나 조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일로 들어갈게요. 일단 612년 살수대첩. 그리고 이거 뭐 암기는 하지 마시고 기동 나중에 나오면은 들으시면 그래도 수능 때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45년 안시령 싸움. 자, 고구려가 수나라랑 싸운 거 살수대첩, 고구려가 당나라로 싸운 거 안시령 싸움. 그러니까 연표 문제로 가끔씩 7세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연계돼서 660년 고구려 멸망, 68년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하여튼 매소성 기벌법까지 보시어요. 자, 중요한 통일신라입니다. 매번 출제됩니다. 여러분에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임신서기석 문제가 9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학,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학 공부하는 학생, 그 다음에 임신서기석, 그 임신년에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하는 이런 것을 새겨놓았던 게 임신서기석인데, 요게 9월에 출제가 됐고요. 불국사도 잘 나옵니다. 신라 거. 근데 3월달에 원효 의상 해초라고 해서 이 원효 의상이 신라 승려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 승려 중에 4대 승려가 있거든요. 기출되는 원효 의상은 신라 승려. 그 다음에 고려는 누구야?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정도는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각국사 의천하고 보조국사 진울이 뭘 했고는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려의 승려라는 건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석굴암, 불국사 석굴암 다 신라 거, 장보고 신라인이고, 자, 그 다음에 답은 안 되지만 선지 하나씩 나오는 게 있어. 독서상 분과 신라 겁니다. 통일신라 때, 신라 하대 때, 원성왕 때 했던 거, 과거는 아니지만은. 자, 다음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이거 나오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이 나라가 뭔지는 알으셔야 된다는 거. 우선은 구주 오소경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와 맞춰서 다시 구주 오소경 신라 거야. 자, 지방 제도입니다. 구주 오소경 신라 거.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넘어가도 되고, 고려는 오도양계. 발해를 빼냈다. 발해가 예전에 그래도 나왔는데 지금 나올까나? 오경 15부 62주. 자, 고려는 오도양계 있고 조선은 8도. 이게 이 나라의 제도인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뭐가 나왔냐면은 구서당 십정 나왔죠. 군사제도입니다. 다시 신라는 자, 신라 구서당 십정. 그 다음에 고려는 2군 6위. 발해는 10이라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고려. 그
그 다음에 이게 중앙군이고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이고 그 다음에 지방군은 5도에는 자 5도에는 주연군 그 다음에 양계에는 주진군이라고 하는 또 지방군을 두었습니다. 자 조선은 조선 전기 때 뭐 중앙군은 5위 5개의 군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군으로서 병영, 수영 뭐 이런 거 있었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조선 후기 때 오군영이라고 해서 이게 조선 그 중에 오군영 중에 훈련도가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가 이거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득점 받기 위해서는 맞으셔야 된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으셔야 된다는 그래도 계속 좀 이거는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자 구상 10장 됐고 육두품 당연히 신라 있죠. 골품제도 때 육두품이라는 애들이 있고요. 자 다음에 자 삼국을 통일했다. 통일신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발해입니다. 발해는 한 번도 출제가 올해는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대종에 건국했다. 고구려 계승의식 주자감이라는 학교 아까도 학교 정리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산모에서 나왔는데 글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해동성국 그 다음에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수용하게 되죠. 근데 당은 뭐야 삼성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면 발해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고대사 두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벌써 20분이 걸렸네. 그래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고려로 갑시다. 자 고려도 한 이 정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출된 것도 많고 내용이 범잡해서 제가 가장 설명 오랜만에 읽을게 1단원일 겁니다. 1단원. 자 정치인데요. 그래도 대체로는 지금 광종 공민왕 그 다음에 이 4명 중에 한 명은 나올 거야. 이 4명 중에 한 명이 얘네의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인데 올해는 기출되진 않았습니다. 평가원에서는. 근데 하여튼 선지에서는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자 훈요 10조 가장 3월달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기인제도라고 하는 인질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인제도 여기서 없지만 또 사신간, 기인, 훈요 10조 이게 태조 훈요 10조라고 해서 후대 왕한테 이런 거리는 걸 지켜라고 하는 10가지 메시지를 남았던 게 태조 왕건이 되겠고 자 광종인데 광종은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2가지 특히 쌍기라는 사람이 와서 과거제 그 다음에 노기양모법 노비양건법 자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다가 구모 때 지금 성종에 관한 문제가 하나 나왔다고 볼 수 있나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구모 때 고려 성종도 나왔고 조선 성종도 나왔어. 그래서 그 당시 성종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최승로라는 사람이 바로 왕한테 28가지 정책 건의서를 남깁니다. 그게 최승로의 시무 28조라는 건데 이게 구모 때 나왔습니다. 근데 성종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 나라가 무엇을 했는지인데 이게 선지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주연과 속현이 있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종 자체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이 나라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좀 됐습니다. 자, 공민왕도 무지 중요하죠. 3모, 7모, 10모.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안 냈는데 그래도 우리 수능에서도 능히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민정전도강, 쌍성총관부 탈환 요 정도급만 알아도 공민왕, 또 신돈이란 인물까지 그 다음에 뭐 정동행서 이문서 폐지 같은 경우는 일단 원나라 침입 때 얘들이 내정간섭기로 만들었는데 하여튼 전민정동도하면 쌍성총관부 요 정도 선에서는 해결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3호랑 9모 때 대관계의 흐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하나가 출제가 된 게 있는데 우선은 이게 요즘에 좀 평가원에서 약간 좋아하는 게 요쪽 특히 수능에서 작년도 그렇고 약간 대몽 황쟁기에 대한 모습 이게 생각보다 크잖아. 원나라 친입기의 모습도 되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큰 시간 동안에 이 원나라 시기에 어떤 검문 세력들 그 다음에 원나라 간섭기 상황을 좀 물어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요번에서도 요게 저원나라 침입 때 약간의 그런 내용 지식 정도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원나라 침입해서 침입했길래 당시에 집권자인 최우가 강화도로 옮겼다
라고 하는 요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 한데 이게 어렵진 않지만 수능 한국사 기준으로 자, 거란 침입 기억나세요? 거란 침입, 여진 침입. 그가 거란이 먼저죠. 그래 1차 침입 서희, 2차 침입 윤관. 소리. 1차 침입 서희. 그다음에 3차 침입 강감찬의 기주대첩이 있었고요. 10에서 11세기 때. 그다음에 12세기에 자, 요것만 하나 그냥 그래도 다시 갖고 왔는데 자, 다시 거란 하면은 서희 외교난판 1차 침입 강감찬. 자, 3차 침입이 되겠고 자, 여진은 일단은 윤관. 동북구성. 자,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러다가 금이 1111년에 금이 건국해. 이게 순서야. 그리고 나서 이자겸은 금의 사대를 하죠.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묘청의 난으로 할게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순서. 그리고 나서 잘 깔리게 되는 게 묘청의 난 이후에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그다음 소리. 또 좀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1145. 자, 1145. 그다음에 무신정변. 자, 이렇게 요 순서 잘 파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내용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흐름 문제가 가끔은 출제된다. 강가찬, 기조, 별무반, 윤관 동북구성, 최후가 요게 지금 구모 때 답이었고요. 삼별초에도 대몽황쟁이 있었고 원래는 채치무신 정권의 호위무사기군데 얘들이 대몽황쟁을 한다. 그 다음에 일본 원정 정동행성, 채무선, 그 다음 이건 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습니다. 하여튼 김부식이 광군이 물리쳤고 요게 육모 때 김부식에 대한 인물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제도인데요. 이군용이 아까 했었죠. 고려의 군대 12목을 설치하고 지방을 파했다. 이게 바로 최승로의 심의 18조의 가장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목이라고 하는 거기에 자 바로 지방간을 파견하게 되고요. 자, 오도양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모 답에서 주연, 속현이 있었다. 고려는 모든 지방에 지방간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지방간을 파견한 년을 주연, 지방간을 파견하지 못한 년을 속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고려가 가진 특징이고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라는 게 있었다. 이것도 고려가 가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도병마사, 식목도왕 다 고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요 제도 조직이 짱짱해. 무슨 얘기냐면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왕이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고려 건지는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성균관은 고려도 마찬가지, 조선도 마찬가지든 도평이 나중에 도병마사가 원나라 간섭기가 되면 도평의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건문세족이라는 사람, 원나라 간섭기 교정도감의 최고 책임자가 된 무신까지 이렇게 하여튼 교정도감 최충원이 만들었던 최고 권력기구가 되겠죠. 자, 경제입니다. 자, 이게 예전에는 나왔는데 올해는 잘 안 나왔어. 경제 파트까지.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이런 것도 고려 거거든요. 전지와 치지가 지급됐다. 전식화. 고려의 토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전근대사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노고비난 관료전. 그래도 써드릴게요. 신라.
그 다음에 전시관은 고려, 과전법, 직전법은 조선. 자, 이게 각국의 토지제도라는 건 그래도 뭐 암기하라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란도 고려만 있습니다. 권원중보, 회동통보, 은병, 또 고려의 동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까지는 다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만들었다. 특히 은병, 고액권이었다. 근데 조선은 상평통보 이것까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의천, 진울 그래도 이 사람이 뭐 천태종이다, 수선사 결사다 뭐 등등 나오는데 그래도 고려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에 또 여기서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금소갈자, 직지심체요절 고려 겁니다. 팔만대장경 고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나왔어. 김부식이 서경천도동을 막고 삼국편찬을 주도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까지 이게 고려 거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그래도 예전엔 나왔는데 올해는 조금 스킵. 한번 그냥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문화에서 이 중간 파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 진짜 많은데 근데 한 장으로 일단 제가 줄일 수 있으면 줄였고, 자, 우선은 무조건 지금 나오는 게 6번이야 거의 문제는. 요거 그 다음에 대체로는 여기까지도 6번 문제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 후기 때 이것도 뭐 6번 문제 같은 느낌. 조선 후기 때 대체로 이런 경제적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문화적 분위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제는 모내기법이 발달돼서 상품작물도 재배되고 상평통보가 유통되고 전국적으로 뭐 하여튼 그러면서 그런 경제 자본주의적 맹아적 모습들이 나온다는 분위기. 다음에 사회적으로서는 다 신분제도가 이제는 점차 붕괴되고 동요되면서 몰랑양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사회 변화 모습들이 6번 문제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문화 파트에서는 그냥 서민문화의 발달이야. 그냥 서민문화의 발달이라고 해서 이런 선지들이 나올 수 있구나 해서 하나는 분명히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두 개밖에 지금 안 나오는 현재 모습이니까 평가원에서는 세 문제까지는 지금 여기를 안 주기 때문에 일단은 세종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평가원에서. 그래도 세종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올해 구모에 성종이 나왔거든요. 이게 수능에는데 왠지는 세종 나올 확률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여기에서 세종, 성종의 업적, 특히 세종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나온 게 임진왜란 혹은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이쪽 중에 하나 정도만 조금은 더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이 두 문제의 역할은 여기 이 정도로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조선의 태종 이방원인데 가끔 이게 작년같이는 공고 개정 때도 가끔씩 나왔어. 태종 때. 자, 육조직계제를 채택하였다. 자, 그래서 이게 3월달, 그러니까 육조직계제, 세조도 나중에 육조직계로 바꾸게 되는군요. 이 두 사람이 육조직계제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세종은 다 보세요. 의정부 서사제. 자, 육조직계에서 의정부 서사제로 바꿨고, 그 다음에 김종서, 최윤덩을 해서 사군육진을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 1419년 세종 1년에 이종무가 대마도를 또 터벌했다는 거. 가장 또 잘 나온 거, 훈미정금을 반포했다는 거. 그 다음에 농사직설, 그 다음에 칠정산이라는 거. 그래서 칠정산이라고 하는 역법서를 편찬했다는 거. 그 다음에 간이, 혼천이, 자경루, 양불부 같은 이런 과학기술, 장영실 같이 연계되는 건데, 그 밖에 많아 뭐 한강행실 또 뭐 등등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파악 좀 하세요. 세종은 언제든지 나오는 사람인데 아직 평가를 안 냈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해갖고, 일단 뭐 공법,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갈 건 없고 이 교육과정이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 자, 근데 올해 성종이 나왔습니다. 구모에서. 그래서 성종 때 답은 경국대전 완성 해갖고, 자, 9대 왕이었다. 그 다음에 집현전을 세조가 없애거든요. 이거를
집현전을 다시 계승한 홍문관이라고 해서 3사 중에 하나죠. 이걸 두었다라고 해서 했던 이 사람이 없죠. 경국대전 반포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 성종 문제. 그래도 기출됐는데 기출됐기 때문에 세종 나올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전국을 팔도로 나눴다. 조선의 특징. 그 다음에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지금 육모 때 속현과 주연을 두었다는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모 때는 아니 수능에는 그래도 이것도 한번 조선은 모든 군현, 그러니까 조선은 모든 데가 다 주연인 거야 따지면. 자, 서원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웠다. 서원 사림에 대한 얘기. 소격서 폐지 누가 했어? 조광조. 그러니까 사화까지는 너무 셉니다. 사화 분당이 조선의 큰 흐름 중에 하나인데 이걸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문제 육모 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 이순신 뭐 한산도 유명한 거고 권율의 행주대첩.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 구모인가? 임진왜란 3대 대첩이 있었어. 황산도, 그 다음에 행주, 그 다음에 김시민의 진주대첩.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해서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우리 싸움이 되겠고, 자, 곽재우, 조원 등이 의병을 일으켜서 항전을 하게 되죠. 이게 육모 때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군영이 하나인 훈련동함을 두었던 게 바로 또 임진정유회란 때 하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비변사 관한가나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칠모, 신모 때는 또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나왔습니다. 강옥립이라고 해서, 자, 정리해보자. 요게 요 흐름이야. 이것도 약간 요쪽에 흐름 문제인데 임진왜란 안 있고, 자, 그 다음에 광해군이 치게 1608년에 자, 그래서 장해군이 중립외교하죠. 대표적으로 강옥립 1619년에 심야의 전투라고 해서 여기서 빼라. 그 다음에 인조반정 1623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묘호란 1627년, 그 다음에 1636년 병자호란이 있고, 그 다음에 효종 북벌까지. 자, 여기 하나 사건, 요거 하나 사건 나오거나 아니면 요거, 아이고야, 자, 아이고, 여기 북벌까지. 선제 북벌이 그럼 왜 나오게 된다? 병자호란 이후의 모습이 되겠다 정도. 좀 약간 조선에서 시대 파악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하여튼 중립외교가 하여튼 요때 있었다. 광해군 지기 임진왜란하고 그 호란 사이에 있었고, 자,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광해군이 이제는 폐위됩니다. 그 다음에 친명 배금병책이 원인이 돼서 호란이 일어나게 되고, 자, 가장 유명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송시열 등이 북벌운동에 추진했다. 앞에 송시열 뭐라고 신경 쓰지 마. 북벌운동 자체 팩트만 알면 돼. 효종 때 됐다는 거. 자, 영조 균역법 예전엔 나올 텐데 이제는 안 나오고, 정조도 찌끔 예전에 중요했던 건데 지금 세종도 안 나오는 판국에 정조까지. 그래도 한번 수원화성, 뭐 대전통편이라는 법전, 금단정권 폐지, 장용령 설치, 규장가, 총회문신제도 아마 예전엔 잘 나왔는데 하여튼 영조와 정조 둘 다 탕평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 무지 그냥 육모 답이고, 6번 문제 거의 답이고, 그리고 지금 6번 문제에서 오늘날 이따도 기출 볼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어느 시기냐, 이게 조선 고려냐. 근데 거의 6번 되면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육모에서도 그게 답이었으니까 조선 후기는 육모는 거의 조선 후기가 답이구나 생각하시면 돼. 자, 모내기법, 상품작물이라는 건 이제는 팔기 위해서 시장에 상표통보가 또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쭉 그냥 뭐 이런 것들, 뭐 만상, 내상, 송상 등이 활용했다. 지역 상인들입니다. 의주, 부산, 그 다음에 동네, 송상은 개성상인, 그 다음에 한강을 위해서 경강상인, 그 다음에 개시무역, 후시무역에 의해서 저쪽 청나라 여진족과의 그런 무역이고, 덕대라는 인물인데 하여튼 덕대라고 해서 일단 CEO 같은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법, 균역법, 영정법은 무지 중요했는데 이 두 문제 중에 여기가 하나 역할을 할 수 있겠냐 하면은 굳이 말하면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자, 대동법인데, 자, 일단은 방납의 폐단을 줄이고자
대동법을 시행했다. 방납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조선시대 때 조세 공납역 중에 이 대동법 같은 경우는 공납에 대한 폐단을 줄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특사물을 내야 되는데 이 방납이라고 해서 이 납부를 방해하거나 그 지역에 나지 않는 물건을 요구하니까 이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광해군 때 1608년 경기 지역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1708년 숙종 때까지 이렇게 100년여에 걸쳤던 법이 요 대동법이 되겠고, 이렇게 되니까 대동법 때 이제는 특사물이 안 들어오고 쌀, 배, 동전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국가한테 사야 될 상인들이 필요했고, 그 상인을 뭐라고 하냐? 공인이라고 하는 거야. 공인. 그래서 이 공인이 나오는 게 대동법이고,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라고 해서 이게 돈이 도니까 이게 발달하게 됐다는 게 대동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했던 균역법도, 영정법은 거의 안 나오고 균역법도 가끔 나오는데 아직 이 조선시대 두 문제에 이게 나오지는 조금 확률상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중요한 법이긴 하면 영조 때 됩니다. 균역법. 그래서 결작징수했다, 선무공관포를 줬다, 어염선세가 국가세로 넘어졌다, 이런 내용이 선지로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사회에서는 자 몰랑양반 했던 서월이라고 하는 홍길동 생각하시면 되죠. 서월 철폐운동. 그래서 나중에는 철폐해 주는데 했던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고, 자 조선 후기 문화의 변동에서 또 이제 서민 문화의 발달, 진경산수화, 이건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뭐 김홍도 그림, 뭐 판소리, 미나, 뭐 한글 소설, 사설 시조, 뭐 등등등, 이 정도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했고 기출문제 잠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오래 걸려요.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가국가입니다. 가는 어디야? 백제야, 백제. 가는 백제고, 부여라는 용어에서 가지고 오셔야죠. 백제입니다. 그래서 백금동 대양루입니다. 왕건이 건국한 나라는 고려. 상평통부를 발행했다? 조선이 발행했죠. 조선. 그러니까 선지는, 그래도 여러분 육모 구모는 선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다. 자, 이게 또 쓰일 거야, 답을. 홍범 14조는 뭐야? 가보개혁 때. 가보 2차 개혁 때 반대 가보개혁만 알아두립니다.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 자, 답은 4번.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제가들이 사출도, 제가이잖아. 제가들이, 제가이가 아니네. 제가들이, 쏘리. 사출도가 부여에 대한 답이 되겠네. 쏘리. 그러니까 얘들도 가라고 하거든. 마가, 저가, 우가, 구가 모든 가들이 사출도를 다렸다.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 이걸 그래도 부여해서 이걸 그랬나? 하여튼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다. 백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문제입니다. 오수경 중에 하나 중원경이었다. 이거 충주 다인철소, 그 다음에 신립장군. 자, 여기가 바로 어디야? 충주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충주, 고구려비. 이렇게 답이 되는데 이걸 많이 틀렸어. 수원화성은 수원이겠지. 경인선철도가 부여된 건 서울에서 인천이겠지. 제주 4.3 사건은 제주겠지. 신흥무관학교는 어디야? 자, 신민회. 올해 기출 안 됐는데 신민회는 작년 수능에 나왔는데 하여튼 서간도 지역. 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왕입니다. 태조대왕이 천명받아 지게 첫병샘이라도 그들의 때댕이 때마침 후주에 쌍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기, 태조 왕건 다음에 쌍기라는 인물, 이 사람을 건의해서 실시 광종이 되겠고, 광종. 자, 답은 노비안검법 이렇게 되겠죠. 자, 대가를 병합했다. 신라의 진흥왕. 자, 금강가에는 버풍왕, 대가에는 태평천을 추진했다. 자, 영조, 정조가 되겠고, 3번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조선, 성종. 이게 군모태 답이 되나? 이렇게 해서 답이 된단 말이야. 다음에 국내성이나 평양 천도했다. 장수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 2기에 나타난 전쟁 중에 사실도 옳은 것은, 자, 선조 25년, 자, 선조 25년, 자, 선조 26년, 일단 나오는데 이여송, 명나라 장군 중에 한 명이죠. 다음에 하여튼 뭐 매선이 들어왔다. 4월 16일 임진왜란 시작이 되겠네. 임진전쟁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별무반은 언제야? 고려시대 때. 윤간이니까 12세기. 김원봉의 이열단 조직은 1919년도 의열단을 조직합니다. 의열단 하면 뭐가 유명해? 조선 혁명선언. 누가 썼어요? 단재 신채호가 썼었죠. 그 다음, 자, 답은 3번. 곽재우, 조원 등의 의병들이 활약했다. 강감찬이 기주에서 적군을 격파했다. 1119년인가 아마 그럴걸요. 11세기 고려 거란의 3차 침입. 삼별초가 근거지를 옮겨서 항쟁했다. 이제는 13세기 때 이제는 우리가 1270년 원나라한테 항복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삼별초 항쟁, 강화도, 진주, 제주도 이렇게 옮기게 되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묘청 고려시대로 왔네 다시. 묘청의 난을 일으켜 이름을 대위 천계 군대를 천경충이고 왕이 누구를 이거를 김부식에 대한 설명이지. 자 묘청은 전자의 대표,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다. 그래서 굴복하고 말았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수선사 결사 누가 했어? 진울. 그러니까 이 정도급.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그러니까 이 선지가 또 뜰 수 있으니까 단제 신채호. 한인애국단이 이끌었다. 김구. 그다음 한인애국단에 김도 있어. 윤봉길, 이봉창. 답은 4번.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바로 김부식에 대한 설명. 척하비를 건립한 거는 누구의 대원군이 바로 신미양요 이후에 이거를 척하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조선 후기. 6번의 역할은 조선 후기야. 자, 상품화 부작물을 재배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이제 모내기법을 이제는 넓게 실시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300사람, 오랜만에 이게 이승만 때 경제 정책이 되겠죠. 1950년도 세 가지 하얀 거, 뭐 제분, 그 다음에 뭐 면화 이런 것들 바로 300산업이고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때. 그러니까 이 6번 문제에 300산업과 새마을운동이 답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이건 현대사잖아. 그러니까 거의 답은 시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집의 그런 문제만 아니면은 대체로는 순서대로 나와. 그러니까 6번까지는 거의 전근대사 거야. 전근대사. 자, 전민주변동도감은 공민왕. 그 다음에 노급지급 아까 뭐랬어? 신라. 그러니까 이런 게 국가 문제 나올 때 갈리데오 노급지급이다. 신라에 대한 선지가 됩니다. 이런 거 잘 보시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월달 전근대사 풀이를 마쳤고요. 다음 9월달입니다. 자, 9월달 고인돌 떴습니다. 바로 언제야?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비변사에서 회의를 한다. 비변사는 원래는 조선 1510년 삼포해란, 1555년 을묘해변, 그다음에 임진왜란때 최고 권력기운에 했던 조선 후기 때 최고 세지게 되는 거고, 삼평통보도 물건사인 거 조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비파형 동검을 들고 있는 군장. 그래도 비파형 동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바로 신라시대 거. 국채보상운동도 잘 나오지.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빚을 갚자. 예전에 잘 나왔는데 대한매일 올해도 나올 수 있죠. 대한매일 신보 뭐 등등등. 자, 다음 시무책이 제출된다. 시무 28조. 시무에서 또 힌트를 주네. 이게 바로 최승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지방간 파견해야 됐다. 구조고 소경. 전형적인 거 이거 알아야 돼. 구조고 소경 신라. 답은 2번. 주연과 속현. 지방간 파견된 주연. 파견하지 않은 속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전국을 8도로 나눈 거는 어디야? 조선이 되겠죠. 면협의체를 운영했다. 이거는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 협의회라고 하는 거를 운영하는데, 참 확실하지 내가 지금 깜빡깜빡한데 아마 문화통치 때 아마 면협의회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 됐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든 그냥 이 정도 아시면 되고. 5경 15부 60 여기 나왔네 선지로. 5경 15부 62주 발해입니다. 발해 5경 15부 62주는 알 필요가 그래 있겠네. 부모 때 선지로 나왔으니까. 자, 의료년 1월. 자, 신묘년 이모일 몽골이 쳐들어왔다. 이건데, 자, 몽골 전쟁기. 대가의 멸망은 계속 나오네 선지로. 저번에 나왔고, 자, 바로 대가의 멸망은 진흥왕 때. 답은 2번.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죠. 전쟁 중에 1차 침입하고 나서 최후가. 리스야 협정은 1925년인데 참 이것도 거의 모를 거야. 그 당시에 만주군벌과 그 다음에 미스야가 협정을 체결합니다. 우리 독립군 잡아오면은 뭐 해겠다 하는 건데, 1925년에 있었던 게 미스야 협정입니다. 인천학술작전 6.25 전쟁, 한국중앙 총상회 같은 게 황국이잖아요. 일단 황국이 들어가면 황국협회, 한국중앙총상회 하면 우리가 대한제국 되고 나서 만들어진 겁니다. 시전상인들이, 그러니까 1897년 이후가 되겠죠. 시전상인들이 만들어진 게 한국중앙총상회고, 누구야? 보부상들이 만들었던 게 황국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임신서기록 나왔습니다. 자, 바로 신라. 또 국가야. 이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답은 1번. 국학을 두었다. 자, 2번에 신흥강습소. 육매서는 선지가 여기서 나왔는데,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됩니다. 신민애들이 만들었던 거죠. 원산학사 같은 경우는, 자, 원산 지역에서 1883년에 원산 지역이 개항장이 되니까 신식학교로 만들었던 게 원산학사가 되겠고, 이것도 밑에 유경공원 나왔네. 유경공원은 1886년도에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는 바로
교육 입국조서 이후에 선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한성 사범학교가 되겠습니다. 3번, 4번, 5번이 약간 근대사, 다 근대사네요. 신흥강속도부터 해갖고. 자, 그게 되겠습니다. 자, 구대왕입니다. 홍문관 설치했습니다. 자, 누구야? 바로 고려 조선의 성종이 되겠지. 홍범 14조 반포했다. 왕으로 따지면 고종이 되겠죠. 고종이 아까 뭐 교육입국조서 홍범 14조. 통리기무화문 이것도 선지로 한 번씩 꼭 나오는데 이게 일단 할 테지만 1880년에 만들어 1882년까지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서 우리 신식 개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모군란 때 없어지게 되는 거지. 답은 3번. 집사부 반갑네. 이것도 알면 좋죠. 집사부는 왕은 모르셔야 돼. 신라 거다. 이거 나오면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집사부 신라에서 집사부의 시중 뭐 이런 애들이 신라에서 나오는 거고, 후녀 10조는 고려가 되겠죠. 자, 6번입니다. 6번은 거의 다 조선 후기가 된다고 했지. 자, 몰랑양반 서울대대 철폐, 일부 상인들이 다양한 신분을 획득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답은 조선 후기 신분 질서의 동요입니다. 자, 6번은 틀리지 맙시다. 제발. 6번은 그냥 조선 후기야, 후기. 자, 신라 골품제 모순, 뭐 문벌귀족 하층민족. 근데 형평운동 이 선지는 알아야겠습니다. 형평운동은 작년에는 이 형평운동에서 답이었어. 답이 수능도 그렇고 평가원도 그렇고 다 답이었어. 이게 형평운동이 1923년도 백정들. 요 퀴어드만 맞췄습니다. 형평운동. 이게 답은 아니지만 여기서 자, 꽤 많이 했네. 한 50분 동안 6문제에 대한 그래도 샅샅이 한 겁니다. 샅샅이. 여기서 샅샅이 했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는 2단원인데 2단원은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그냥 쭉 한데 50분 정도 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요 선지 요 뒤에도 하면 이 문항이 있는데 저는 그냥 기출문제로 했으니까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기출문제 꼭 선지 잘 보시면 됩니다. 2단원입니다. 2단원은 5문제인데 우선은 여기가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여기가 전근대사가 10문제였고 여기가 3문제였어. 3문제. 그러니까 3문제였는데 지금 2문제가 늘었어요. 2단원이 지금 요 선지 분석에 한 장 반에서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게 한국사 공부를 2단원, 3단원, 4단원을 좀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아까 봐. 진짜 많았잖아. 1단원. 여기서 6문제인데 그래도 진짜 많아요. 선지도 많고 기출된 것도 많고 하는데 여기는 5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우선은 예전에 늘 나왔던 게 이 2단원에서 자, 을사조약 나왔어. 을사득이야 나갔고,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진짜 잘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모군란 혹은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이 정도였어. 근데 여기서 이제는 전에 3문제 때는 5문제가 됐는데 이제 육모구모의 특징 중에 하나, 흥선대원군이 나와. 예전에 안 나왔습니다. 흥선대원군이 6월달 9월달 2번 다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이 나왔다 말았는데 요번에는 이모군란이 나왔어요. 구모 때. 그래도 2개 다 보셔야 돼. 이모군란, 갑신정변. 다음에 동학농민운동도 2번 다 나왔죠. 육모 구모 때.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독립협회 혹은 대한제국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온다는 느낌 받으시죠? 6월달은 대한제국, 9월달은 독립협회인데 하여튼 요 내용들 키워드 병심으로 보시면 되고, 자, 지금 구모 때 드디어 육모 때 전혀 나오지 않았던 선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화폐정리사업, 메가타. 여기서 2문제가 나온 거야. 구모 때. 여기서 1문제 나왔고 조일통상장정이 나왔어. 조일통상장정. 자, 이게 안 나왔던 건데 중요하긴 해.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1호 개정 공구 때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거야. 자, 커피를 마시고 제가 좀 아까 목이 타서 되게 어려웠던 거야. 구모 때요. 이번엔 나올까? 수능 때. 솔직히 개인적인 내 견해는 구모보다는 쉬울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기출 이것까지 이게 진짜 나오기 때문에 야 공부 좀 열심히 하겠구나. 경제 파트 좀 잘 보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국채보상운동이 6월달에 나왔다가 맨날 국채보상운동 나왔는데 이제는 이쪽 위 파트가 나오는 거야. 한번 살펴보시고 을사늑약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안 나온 게 신민회가 원래는 작년 수능에서도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안 나왔어. 한 번도 이게 안 나왔어.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자 봐봐. 한 장 반 몇 문제야? 5문제지. 투자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내용 정리하면 같이 볼게요. 이거를 같이 보고 기출 풀고 2단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처럼 시간 오래 안 걸릴 거야. 자 55분 현재 지나가는 것 같은데 봅시다. 일단은 이게 6월달하고 9월달 모두 대원군이 나왔어. 6월달에는 여러분들 이걸 뭐 대원군이다 딱 하긴 어렵지만 하여튼 신미양요 이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답은 김홍집이 조선책략 갖고 오는데 그 시점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 시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 다음에 실무에서는 전형적인 흥선대원군 문제가 나왔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거 뭐 일단 대전 회통이라고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한번 살까? 이거부터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쭉 한번 설명하고 선지하고 이렇게 할게. 자 흥선대원군인데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 일단은 뭐 쭉 보시고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최고의 권력기구였던 비변사를 혁파하고 그 비변사가 군사 행정을 하니까 의금부와 상금부 기능을 부활합니다. 법전에서는 대전 회통인데 이걸 굳이 암기할 것까지는 없는데 원래 경국대전 그 다음에 속대전 영조 때 그 다음에 대전 통편 정조 때 흥선대원군 대전 회통입니다. 육전조례까지는 그래도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대전 회통 이후에 좀 약간의 2호 예병 현공에 대한 약간의 세부 세칙 같은 거를 만들었던 게 육전조례. 했던 대전 회통이 중요하고요. 자, 흥선대원하고 가장 유명한 게 경복궁 증권이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여튼 오늘 같으면 몇십 조가 들어간 건데 또 한 번에 또 하여튼 돈이 많이 드니까 원납전 원래 원하는 사람만 내는 돈이었는데 강제 납부세가 되고 당백전이라고 하는 또 돈을 발행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묘지림이라고 해서 나무들이 많이 쓰이게 되니까 이거를 벌목하게 돼갖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됐어. 그래서 양반들의 반발 자기들 조상들 모셔놓은 무덤 뒤에 그 묘지림을 다 가니까.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서원을 철폐합니다. 600개의 서원 중에 47개만 남겨도 서원을 철폐됩니다. 붕당의 근거지도 막대한 또 사액 서원이 돼갖고 막대한 재정적인 악화가 되니까 이게 철폐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삼정의 개혁이야. 전정, 군정, 판곡이라고 해서 삼정의 개혁이라고 해서 요걸 하는데 특히 중요한 거 요 호포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흥선대원군 양반한테도 군포를 부과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정이 전정, 군정, 황곡의 문란인데 이게 세도 정치 때 삼정의 문란이 생기게 되고 이거를 대원군이 개혁하게 됩니다. 전정의 문란을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토지조사 사업을 하게 되고 군정은 이제 양판들한테도 포를 물리게 되고 환곡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구율제도인데 이제는 이제 민간한테 넘기가 사창 개인의 창고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5가지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 중에 하여튼 호포제 그 다음에 경복궁 증권 하여튼 등등 서원철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나옵니다. 흥선대원군. 자 그리고 나 이제 흥선대원군의 이거는 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도 있었어. 그래서 1866년에 있었는데 병인 박해를 구실로 군함을 강화도로 가져가게 됩니다. 하여튼 한성근 양원수 특히 양원수가 키워드로 나올 확률이 있죠. 나오면 병인 양요 때 활약했고 그리고 외교장국 도서 가져가게 됐다. 1866년에 있었던 거고 요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어.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넘어가시고 자 신미양요입니다. 1866년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얘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었지. 당장은 못 들어오고 당시 미국이 또 남북전쟁기였거든요. 링컨 그 남북전쟁 들어보셨죠? 그리고 나서 얘들이 5년 있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지난 육모 때 김부식에 대한 인물사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도 박희수
이 당시 이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사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박규수라는 인물 자체는 뭐냐면은 일단 박지원의 손자, 그리고 제너럴 셔먼사건 때 평안도 감사해 갖고 이거를 또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 박규수가 지난번 구모에 한번 어려운 문제 나와서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작년에. 그리고 그 삼정 그 임술 농민봉기라고 해서 아직 여러분 삼정 그때 임술 농민봉기 때 이 사람이 또 그 당시에 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자 이거에 대한 건의를 했던 게 박규수고, 나중에 또 이 사람이 통상계합합니다. 박규수, 유홍기, 그 다음에 오경석, 이런 통상계합파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인물사 문제 가능하고요. 일단 여기서 어제현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미군이 퇴각하면 당시에 신미양에 어마어마 우리가 큰 타격을 입죠. 우리가 뭐 거의 희생자 훨씬 많고, 그리고 나서 요 뒤에 딱 지은 게 척합이야. 그러니까 신미양의 다음에 척합이를 건립하게 됩니다. 신미양에 대해 척합을 건립하게 되고, 그래서 대원군이 자, 다시 이걸로 왔어요. 대원군이 1863년에 섭정을 해서 73년까지야.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자 66년 병인양요, 71년 신미양요가 되겠고, 자 일단 그리고 나서 이거 조금 애매하게 썼네. 그 다음에 애매하게 쓴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요게 대원군 집권기야. 그리고 73년도에 누가 상소를 하냐면 최익현도 인물사 문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죠. 최익현이 상소를 하게 돼갖고 결국은 물러나게 됩니다. 최익현의 상소로 물러나게 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돼. 그래서 이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고, 자, 요 강화도 조약이 이제는 1876년에 체결되는데, 자, 강화도 조약이 아직은 기출되진 않았지만 평가원에서는 그래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선생님이 여기까지 딱 이모군란 전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의 침략의 발판을 마련해서, 자, 일단은 키워드 운요라는 배를 보내죠. 운요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조일 수호조교, 다른 말로 강화도 조약이 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거는 일본 애들의 의도가 있는 거죠. 청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했다. 그 다음에 2조가 부산에 원래 원하는 부산에 2개 항구를 개항한다. 그리고 나서 1880년 원산, 1883년 인천, 이게 각각 개항이 되게 됩니다. 그 원산, 인천까지 이후에 개항되고, 해안 측량, 우리의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고, 영사재판전, 이 2개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일본과 76년에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요 사이에 자, 이게 76년에 강화도 조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맺은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야. 자, 근데 요게 지금 육모 때 나왔던 건데, 1880년에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갑니다. 1차 수신사는 김기수고 2차 수신사가 김홍집인데, 김홍집이 가서 갖고 온 책이 조선 책략이 될 거야. 조선 책략이 됐고, 이 조선 책략 때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연합하고 일본과 결합해라. 이런 얘기인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만든 상준쉔이라고 쓴 중국의 외교관이 쓴 얘기야. 근데 이 책을 잘 알으셔야 될 게, 이 책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 책 따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돼. 그 사이에는 중간에 이 청나라의 어느 정도 청나라의 그런 이용장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 조미수호 통상은 청나라가 개입을 하는 거야. 왜 미국한테 알려준 거야. 야, 우리가 조선이 니네 개항하고 싶어? 우리가 해줄게. 그러니까 청이 영향력을 미국한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그건 내용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통해서 조미수호 통조약을 체결하는데,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조미수호 조선 책략이라는 게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들 또 하나 이만손 기억나서 영남만인소, 그 당시 유림들이 들고 일어선 거지. 조선 책략 반대운동. 그러니까 이게 81년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반대해도 당시에 고종은 홍지학이라는 사람을 그 당시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도 처형까지 할 정도로 강력한 미국과의 수교 의지를 또 보여줬던 겁니다. 하여튼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언제 들어왔고, 이거에 대해서 가장 80년대 또
위정척사 운동도 여기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이거의 수용에 따라 조미수호통 정책을 체결했다까지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82년도에 조미수호통 조약을 체결하는데, 자, 요게 연계돼서 요번에 조일 통상장정이 나온 거야. 시해법권 있어. 자, 여기서 지금 관세부가 조항이라는 게 들어오게 돼. 두 번 조미수호통 조약이. 특이하면 체국대우 있지? 체국대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또 양곡 유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자, 무슨 얘기냐? 일본 애들이 이 체국대우가 진짜 뭐 최고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나라와 체국 대우를 맺으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C라는 나라한테 뭘 주면은 똑같이 안 맺었어도 체국 대우라는 얘기 자체를 통해서 연계가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불평등 조약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체국 대우만 맺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이걸 맺으니까 일본 애들도 얼마나 맺고 싶겠어. 일본 애들도 얼마나 맺고 싶겠어. 그래서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걸 83년도에 맺게 되는데, 자, 이게 내용 정리로 제가 아마 넣었어요.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 그래서 조일 통상장정에서 일본 애들이 체국 대우를 얻게 돼. 일본 애들이 얻게 되고, 그런데 원래 강화도 조약 때는 무관세였거든. 부속 조약에 의해서 관세가 설정돼. 그 다음에 무제한 양곡 유출을 하지 못하게. 그래 나중에 이게 반공정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여하튼 요 조미수 다음에 일본 애들도 이제 조일 통상장정을 통해서 체국 대우를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조일통상장, 이거 아마 정답률 무지하게 떨어졌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거중조정이라고 해서 제1조 내용이 아마 이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는 거 서로 분쟁하고 해결을 우리는 이걸 믿었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도 눈치 보였는지 을사조약 과정에서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걸 또 맺긴 했는데 서로 도와주자. 일종의 분쟁할 때 협력하고 돕자는 내용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이건 서양과 일본은 서양이 아니니까 하여튼 불평등 조약이고, 결국 이거에 대한 답례사로 1883년에 보빙사라고 파견됩니다. 이따 밑에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외교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수신사 김기수. 자, 김기수 1876년 일동기후라고 하는 기획문을 남기고, 1880년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갑니다. 알아두셔. 무시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대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정척사로 연계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하고 또 보는 게 조사시찰단이라고 해서 이 당시 비밀리에 파견됩니다. 당시 워낙 반대가 심하고 81년이기 때문에 영남만인소가 상소 올리고 막 이런 식이니까 비밀리에 파견돼서 암행어사 로 파견됩니다. 그래서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 당시 박정현, 홍영식이라는 인물이 갔는데, 둘이 약간 대표 인물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되는데 평가가 달랐어. 임진왜란처럼 올 것이 아니다. 박정양하고 홍영식이 약간의, 홍영식은 나중에 그 갑신정변 때 죽게 되죠. 이 당시 박정양 약간 온건기업파, 그 다음에 홍영식은 급진기업파적 느낌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박정양은 또 달라지게 돼요. 자, 하여튼 영선사인데, 영선사는 일단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되고요. 김윤식이 대표가 돼갖고 당시에 청나라 애들이 양무운동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텐진에 가갖고 텐진 기기국을 모아서 나중에 또 기기창이라는 걸 83년도에 세우는데 주도했던 게 영선사입니다. 자, 보빙사인데 조미수호 통상제기로 미국에 파견됩니다. 민영익, 나중에 이 사람 갑신정변 때 총 받는 사람인데, 하여튼 홍영식도 가고, 유길준 또 유학생으로 또 남게 됩니다. 하여튼 보빙사, 이런 외교사절단이 80년대 초반 때 가는데, 이거를 주도했던 데가 바로 이 통리기무 아무니야. 여러분 답은 모르겠어. 안 되는데 그래도 선지하는 꼭 나옵니다. 80년부터 82년까지. 80년부터 82년까지가 통리기무아문이 맡을 수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쫙 하고 다시 들어갈게. 선지로.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 둘 중에 한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하세요. 특히 작년에 또 갑신정변이 되게 어렵긴 해. 아직은 갑신정변 출제가 안 됐다. 그러면 수능에도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자, 이모군란 82년입니다. 이모년이 82년이고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별기군을 81년도에 만들면, 이것도 다 통리기무 하에서 하는 거야. 별기군, 뭐 이렇게 아까 외교사절단 파견하는 거. 그 다음에 90군데, 얘들 이제 90군데 무이형 장원, 그러니까 훈련도감 군인들이 5군형에서 2형으로 축소되거니, 하여튼 얘들이 차별합니다. 그래서 도시 하층민들의 불만과,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선지나 사료 보면은 이게 이모군란이구나 알 수 있는데, 자, 결과는 요거를 기억을 하세요. 재물포 조약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예, 당연히
조약 이름도 알으셔요. 이 체결됐다고 답이 될 수. 1번 공사관 경비준이 주둔하게 됐다. 요거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다 누가 막아? 청나라 애들이 맡게 돼.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모군란의 결과긴 하지. 하여튼 이것도 체결되게 됩니다. 하여튼 재물포 조약 외국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는 왜 그러냐면 일본 공사에 타니까 야 니들이 우리 못 지켜줘 그럼 우리가 이제 군대를 끌고 오게 될게 이런 결과가 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고급 지식이야. 청의 내정 간섭이 더 심해져서 청나라에서 고문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고문은 1번만 나중에 파견한 게 아니고 원래는 얘들이 고문을 파는데 마건상 하는 마젠창이야. 마젠창 그 다음에 멜란도로프 그 다음에 이제 원세계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고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재물포 조약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 그 다음에 그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 허용됐다.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 요즘 약간 경제사 파트 얘기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서 그 외국 상인들이 개항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면서 이제 풀려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게 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이제 최고 대우를 맺게 되니까 다른 나라도 이러한 권한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모군란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조약, 재물포 조약, 그다음에 조청상민 수용 무역 장정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년 뒤인 갑신정변인데 자, 일단 키워드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자, 우정국 축하년의 계기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정변을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을 제거하게 되고 제거할 개야당 정부를 수입해서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이 혁신정강 14개조가 뭔지를 보시면 돼. 그리고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끝나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청의 사례경찰은 그냥 요게 인민평등권을 제정했다. 요게 한번 선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그냥 뭐 지조법 개혁 뭐 해상공국 혁파 하여튼 호조 가나 근데 결국은 가장 잘 나온 건 인민평등권 제정 인민평등권이라고 당시에 이게 가장 높게 평가받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얘들이 노론의 자제들이고 나름의 엘리트 계층이고 양반들인데 자신들의 신분제 타파를 주장했다는 인민평등권 제정이 중요한 내용이고 지조법 개혁은 결국 이게 또 한계점이네. 세금 개혁이거든. 지조 땅에 매기는 세금. 근데 결국 얘들이 토지 개혁까지 못 갔기 때문에 일반 민들한테는 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또 결과가 되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인민평등권 제정 이게 선지에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갑신정전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모군란 정도는 아니지만은 얘들도 이런 조약 같은 한성조약, 텐진조약 그래도 특히 이 텐진조약 이거는 자 청일 군대 동시에 철수하게 돼. 그리고 군대 파병 시 사전에 통보해달라. 이게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동학 농민 운동에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당시에 동학군을 못 막으니까 청나라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고 결국은 이게 일본 군대까지 들어가고 이 청일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한성조약이라고 해서 배상금지를 꼭 익히고 일본 공사관 또 신축비용을 필요한데 하여튼 한성조약, 텐진조약이 이때 있었다는 그러니까 재물포 조약과 조청상민 수용무역 장정만큼은 아니지만 안 나온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분명히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하하. 요 자료에서 제가 약간 빼놓은 게 하나 있네. 미안하네. 동학농민운동이 없네. 아하. 자, 잠깐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도 나오는 건데 이따 선지로 동학농민운동은 거기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개혁이야. 일단은 갑오개혁인데 갑오 1차, 2차, 3차 을미개혁까지 있는데 이런 우선은 과거에 나왔던 기출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가부의 제거를 허용했다. 이게 아마 수능 때 답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신분제 폐지했다. 유명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가보 1차 개혁이 뭔지 2차 개혁이 뭔지 3차 개혁까지 뭔지 3차 개혁 약간 구분지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되는데 하여튼 1차 2차 개혁이 대체로 뭔지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이런 키워드를 이건 약간 눈에 좀 익숙해지면 좋은 것들. 그래서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했다. 그 다음에 2호 예방 현공의 6조를 8, 8개의 아문으로 분리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조세 급납화, 도량양 통일, 탁지아문에 일어나 은본의 화폐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처럼 어렵진 않을 거니까 눈에 좀 여기는 익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분제 폐지, 가보기 특히 사회개혁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가부 제거 허용,
뭐 연자제 폐지했다, 신분제 폐지했다, 과거제 폐지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갑오 1차 개혁을 했던 기구는 그래도 알으시면 좋습니다. 선지 나올 수 있어. 군국기무처. 자, 통리기무화문처럼. 자, 이게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근데 금국기무처에서는 갑오 1차 개혁을 하는데 결국 2차 개혁할 때 얘들이 없애버렸죠. 왜냐면은 일본 애들이 나름 1차 개혁 때 자신들의 의도만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없애버립니다. 자, 갑오 2차 개혁입니다. 청일전쟁 어느로 승기를 잡은 일본 애들은 2차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간섭이 심화됐고, 이제는 박영효라고 하는 인물까지 투입돼서 얘네들이 연립내각을 구성해서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개혁하고 고종의 홍범 14조가 바로 이때 나옵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데 이것까지 뭐 2차 때 나왔다, 그냥 홍범 14조가 갑오개혁과 관련 있다,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서 이제는 삼국간섭이 일어나. 이것도 아마 시점 중에 이런 거 알면 고급 지식인데, 그래서 2차 개혁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마무리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워낙 많이 차지하게 돼.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을 하게 되고 일본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은 러시아를 이동해서 내정을 간섭하려고 하니까 이때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일본 애들이 다시 힘을 장악하고 했던 게 을미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양, 우편 업무, 뭐 종두법, 태양력, 특히 유명한 게 단발령이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을미 사변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하지만 고종이 아간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거는 중단되게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4페이지. 자, 그렇죠? 이제 독립협회입니다. 자, 독립협회 일단 독립신문까지 알아두시면 좋고, 1896년부터 98년까지 독립협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우선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던 고종 황공회랑, 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만민공동회. 얘들이 만민공동회는 얘들끼리 하면 만민공동회. 그래서 정부 관료하면은 관민공동회야. 관민공동회. 그래서 특히 열강 이권, 요구 규탄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특히 허니옥조가 독립협회까지라는 걸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에 특히 얘들이 만들었던 의회가 뭐냐면 중추원이야. 중추원이라고 해서 중추원 또 관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얘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만민공동회, 간민공동회, 그 다음에 허니옥조고, 그 다음에 얘들의 그런 국권, 뭐 열강 이권 요구 규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사건을 얘가 러시아를 절영도 조차했는데 이거를 얘들이 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인데 일단은 고종이 러시아로 갔던 고종이 이제는 돌아오게 되고, 자, 이 대한제국이 1897년인데 일단은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반포했다라는 거 99년도 보시면 되고, 여기 한번 나오죠. 지게. 그래서 이 대한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얘들이 했던 가장 개혁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게라는 걸 발급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또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지게를 발급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원수부라고 해서 본인이 황제가 또 군대 총수일 때 했던 지게 발급이 대한제국의 가장 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라 뺏기는 과정인데 그래도 을사늑약이야. 을사늑약. 뭐 선지에는 한일 신협약 뭐 나오는 하여튼 2차 1차 한일 협약 나오는데 그래도 을사늑약, 2차 한일협약인 을사늑약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외교권 박탈. 없어진 건 외교권, 생긴 건 통관부가 되겠습니다. 자, 저항에서는 고종이 나중 되면 1907년에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고 안중근이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또 처단하게 되죠. 1909년 10월 달에. 자, 의병입니다. 을미의병, 이거는 아까 고종의 해상국호 해산되는데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고요. 을미사연과 단발령이고, 을사의병은 뭐 신돌석 체익현인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의병은 정미의병이 됩니다.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강제가 퇴위돼갖고 당시 해산 군인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십상도 창의군, 당시 그러면 서울 진공작전, 국내 진공작전은 한국 광복군, 서울 진공작전은 얘들 정미의병 애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미의병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대한자강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는 보안의 그 다음에 헌정연구의 대한자강회인데 하여튼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신민회. 근데 자, 신민회는 1907년 활동하게 되는데 안창호, 양기탁, 이동희 등이 주도를 했고 비밀 결사인 신민회가 결성되게 됩니다. 자, 얘들 공화정 체제, 그러니까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공화정 체제의 근대 국가를 목표로 했던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야. 신민회고 지난 구모에서 나왔던 박상진이 만들었던 대한광복회야. 얘들 그고 하여튼 근데 이게 신민회의 선지는 잘 안 나옵니다. 요게 수능대 선지였어. 평양 대성학교, 경제 오산학교 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 쟁쟁한 거야. 태극서관 자기회사라는 학교를 만들었고 자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를 국외 독립운동기지. 그러니까 애국계몽운동단체지만 이거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게 됩니다. 결국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고 해체됐다는 얘기가 되게 되고 자 신민회 안 나왔으니까 더 눈에 들어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국채보상운동의 내용인데 자 5가지. 자 근데 일단은 국채보상운동은 국권 갚자는 거고 서상돈 그러니까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 우리 거 쓰자는 거고 국채보상운동은 빚 갚자는 거야. 대구야.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서상돈, 물산장려운동은 평양 조만식이야. 자 중요한 거 대한 매일신보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게 거의 답이 되고 차관 도입에서 됐다는 건데 갚자는 거고 결국은 통광무에 하려고 실패했든 국채보상운동도 육모에서 나왔고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파트에서 여기서 끝나야지 이쪽으로 이제는 넘어가면 안 나왔겠다. 하여튼 국채분송과 신민회 미안합니다. 보시고 아유 자 1시간 내로 이게 하나의 영화로 다를 못하겠네. 일단 2단하고 끊도록 할게. 자 이모군란 이후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 맺어졌다는 게 그냥 조청상민 수륙이 체결됐다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요게 출제가 됐단 말이야. 다시 조미 수호통상 조약으로 미국 애들이 얻었던 거 무관세 관세가 맺어지고 체국대우가 맺어지니까 자 이게 일본 애들이 이제 83년도에 체국대우를 얻게 되는 거야. 그 대신 우리한테도 뭐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일본 물건 이제 관세가 들어오게 되고 방공령이라고 해서 무제한 양공 유출을 못하게 방공령 실시 조항을 규정하게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사건이 89년도에 터지냐면은 여기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니들이 그러면 조선 방공령을 설정할 때 그 지역의 지방관 그러니까 올라가지만 도지사죠. 이런 도지사한테 미리 알려달라는 거야. 한 달 전에 우리 일본한테 통지해줘. 그래 우리도 니들이 쌀을 못 가져가니까 알 수 있지 않느냐 해갖고 근데 우리는 통보를 해주거든요. 통보를 해주는데 일본에 못 받았다 해서 나중에 89년도에 이런 방공령 사건이 터지는데 이게 조일 통상장정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번에 나와서 나도 이렇게까지도 나오는구나 생각했던 게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2단원에서 경제 문제는 조일 통상장정 그 다음에 3단원에서 경제 문제에서 화폐정리 사업이 나왔는데 전에는 안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신문 중에 그냥 조금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국채보상운동 때문에 외국인 들어와서 이런 의병운동도 호의적이었고 국채보상운동도 지원했는데 영국인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영일 동맹이었으니까 발행인으로 내서 들어오게 되는데 보시고 자 독립신문도 그냥 아쉬워서 독립협회랑 같이 보시면 되고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독립협회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서재필 하여튼 그 다음에 항성신문은 뭐 시일야 방성되고 또 뭐 게재됐고 뭐 하여튼 유생칭인데 하여튼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단원에 대한 내용 그래도 이것만 해도 한 30분 되네. 자 기출 봅시다. 기출 풀 건데 자 6모입니다. 자 아이고 아까 자 신미항유 당시 군함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촬영된 시기가 신미항유 1871년 맞죠? 그 다음 여기는 민영익 보빙산대 1883. 자, 이 문제 정답률도 되게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답은 1번이네.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갖고 들어왔다. 언제야? 1880년 조선책략. 자 2번에 일본군이 간도참변을 일으켰다는 건 간도참변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1920년에 자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그 순서 있죠. 봉오동 전투 있었고, 그 다음에 간도참변, 그 다음에 청산리대첩, 그 다음에 자유시참변까지 1920년대 20년 일제시대 때 있었던 모습이고, 프랑스군이 외교영각 도서를 약탈했다는 건 우리가 병인양요 때가 되겠고 1866이 되겠고, 이것도 나오잖아. 러시아가 전형도 조처 요구를 처리했다. 이게 독립협회에 관련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1898까지 있었고, 자, 오페르트가 남영군무를 도굴 했다. 이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68년도. 이거는 1866년도.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인데, 자, 보국관 및 제폭구민을 내세워서, 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개인의 편지가 국가등록문화재가 되었다. 이거죠. 이게 고부농민봉기가 키워드. 얘들이 내세웠던 거. 자, 보안에는 1904년에 있었던, 자,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회가 했던 게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철회시키죠. 순종의 장례시대에 기일했다 60만세 운동 1926년이 되겠고, 답은 3번 바로 직강소 동학농민운동. 직강소 폐정개혁안, 자, 알으셔야 됩니다. 전봉준 이런 인물들. 조사시탈탄 파견하는 계기가 된 거는 약간 통일기무함은 아까 나왔죠. 1881년에 일본의 개화 정책을 받아들이기 위한 거고, 원상노동자 총파업 같은 경우는 1929년도 에 있었던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자, 가에 들어갈래요. 자, 누즈벨트가 러시아 일본의 너일 전쟁에 강화를 한 거고 중지했던 겁니다. 곧이어 독점고집을 해보고 곧이어 이게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됐고, 청과 일본 양국의 군대가 한반도에 철수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텐진조약. 뭐의 결과였어? 갑신정변의 결과물이었던 탄진조약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1945년 12월에 되게 되고, 영국이 거문도 불법, 이것도 답은 1885. 갑신정변 다음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중립파론이 내려오게 되고, 조선어를 처음으로 산 거는 언제? 병인년 1866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나라의 빚을 갚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죠. 국채보상운동 거의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한일 간 학생들의 충돌을 발생한 한두 건이 아니겠지. 근데 대표적으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죠. 1929년도. 전태일분신을 계기로 확산됐다는 노동운동이 되겠죠. 1970년대. 한국중앙총선에 또 나왔네. 바로 대한제국기 황국 취전상인들이 모인 거고, 99년대 차별에 반기를 얻다.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7번 문제. 자, 철종이 죽고 왕위를 차려냈자 조대비 흥선대원군. 자, 흥선대원군은 언제? 1863. 자, 체익현 나왔습니다. 체익현 1863부터 73년도까지 흥선대원군이 한 일 차지라는 거야. 답은 1번이 되겠네. 척합이 건립, 호포제 실시가 되겠죠. 척합이 건립, 호포제 실시가 되겠고, 한일 심야막 같은 경우는 1907년에 한일 심야막 정비 7조약 아마 같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일단 군대가 해산되고, 홍경래의 난은 세도정치 때 1811년 홍경래의 난 임술농민봉기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도정치기의 저항. 자, 8번 문제. 밑줄 친 장정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아까 여기에 조일통상장죠. 자, 그래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됐고, 일본의 최애국 대우를 인정하고 관세 조항에 대한 게 체결됩니다. 직강 설치의 근거가 되었다. 이건 직강 설치는 전주 화약 이거고, 원산 노동 총파업 또 나오네. 1929년도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그냥 노동자들의 그런 일들이고, 거중 도정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 통감이 부임하는 거는 을사늑약이 되겠죠. 통감부 설치. 답은 5번. 그래서 자, 최국 대우, 그 다음에 관세 설정, 방공령, 이게 도일 통상장정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언제? 1883.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고, 다음 9번 문제 또 이렇게 나오네. 이건 약간 한데, 자, 청일전쟁 전리품으로 야오동 반도를 차지하라. 러시아가 삼국 간섭에 대한 얘기네. 자,
러시아 위세에 둘러 조선의 영향에 줄어드는 불만을 하고자 자 머리를 켜서 명성하고 시해 사건,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이런 시점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한 건 병인 양요때.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합니다. 그것도 되게 하는 거면 이렇게 좋은 거야. 1925년도 이게 문화통치 기간에 있었던 건데 아마 나오면 많이 틀릴걸. 치안유지법 1925년도야. 그래서 당시에 문화통치기 이런 치안유지법도 행해지게 됩니다. 원래 공산주의자 좀 잡으려고 일본에서 했던 건데 우리 조선에서도 치안유지법이 허용됩니다. 간도해박 또 나왔네. 1920년. 자 시점은 봉오롱전투 했던 청산리 대첩 그 사이에 검문도 점령했다. 1885년도 갑신정변 다음에 그리고 조선 중립화론이 나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집회가 열렸다. 독립협회가 주최했다. 독립협회. 자 답은 1번 헌이 6조가 되겠습니다. 간민공동회 저기 의정부 참정 박정현이 들어왔어. 그럼 간민공동회가 되겠지. 자 이번에 서경천도는 묘청 신군부 퇴진을 요구했다는 거는 신군부가 뭐야? 전두환. 그렇죠. 전두환 정권에 대한 퇴진 요구했다는 거. 자 그래서 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게 되겠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 우리가 대학을 세우자 했고 창조파 개조파 이거는 대립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 1923년인데 지금 임정 문제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이따가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선지 분석으로 잠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선지인데 제가 뭐 다 말씀드릴 건 말씀드렸고 일단은 동학대매 자 교조 신원운동 우리의 교조인 최재우의 신원을 복원시켜달라고 하는 교조 신원운동 전개됐다. 그 다음에 아까 고부농민봉기 이게 시작이고 직강소 패전개혁 이게 거의 다 지금 평가원에선 답을 됩니다. 황초연 전투에서 승리한다. 뭐 장용천 전투에서 승리한다. 다 맞는 거고 이런 또 마지막 전투가 우금추 전투라는 거. 이런 와중에 일본 애들은 경복궁을 또 점령해서 나중에 또 뭐 갑오개혁 그 다음에 청일전쟁까지 또 연계가 된다. 그것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시간 반 됐습니다. 이게 2시간에 4단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자, 1시간 반 했으니까 이제는 나머지